블라디미르 푸틴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으며 그의 최근 기만책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습니다. 3일 만에 끝난다던 전쟁이 벌써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기 공장을 완전히 파괴한 치명적인 장거리 미사일을 막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한 크렘린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넘겨주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거짓말과 텔레그램 금지 시도는 그 정권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의 새로운 주장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임박한 위협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참고로 저는 참고로 측은 다른 어떤 수단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는 그들이 어떤 핵물질을 사용하려는 시도나 의도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들도 아마 이것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신 정보도 오늘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며 아마 이미 보도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언론도 그래야 합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다면 아직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폭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흑해 해저에 있는 우리 가스관의 폭발 가능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들은 투르크 스트림과 블루 스트림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는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푸틴의 이 연설 몇 시간 전만 해도 러시아 정보기관이 그들만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SBR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핵폭탄이나 최소한 더티밤을 제공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했나요? 물론 아니죠. 러시아는 곧 미국과 그 증거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집을 공격하려 했다는 증거를 공유했던 것처럼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여기 러시아 증거를 본 뒤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푸틴 대통령을 공격한 주체라면 정말 화가 났었다고 하셨죠. 맞아요. 푸틴이 전화로 공격 소식을 전했고 당신은 푸틴에게 가르침을 주겠다고 했죠. 비판도 조금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이 있었지만 이 일과는 무관했습니다.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고 그게 처음 들은 소식이었어요. 그의 집이 공격당했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프랑스의 반응입니다. 3.1 전쟁 이 5년째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반전, 즉 핵 허구가 등장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지 4년이 지났고 러시아 대사관이 똑같은 허위 정보 전략을 사용한 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것이 끝나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걸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이것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입니다. 보통 러시아가 실패할 때입니다. 보통 러시아가 전장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 그들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핵무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가졌을 때와 잃었을 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 덕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누구 덕분에 일어났는지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3자 회담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압박입니다. 언론에는 해구산 등에 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수사일 뿐일 겁니다. 그게 러시아의 대응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항상 이런 말로 위험하게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다른 나라들, 다른 핵 보유국들이 이에 대해 반응해 주길 바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그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이제 문제는 모두가 거짓말임을 아는데도 푸틴이 왜 이런 행동을 하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2월 24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러시아인들에게 뼈아픈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단 3일 만에 끝날 예정이었던 전쟁의 4주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러시아는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기념일에 이 핵 거짓말을 퍼뜨려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가 러시아인들이 알기 원치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이 없던 나라가 이제 자국에서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여 푸틴이 의존하는 공장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국경에서 1500km 떨어진 러시아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는 약 930마일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4년 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더 깊은 곳입니다. 화면에서 이 공장의 위성사진을 통해 타격 전과 후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 약 30에 24m 크기의 구멍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농구 코트의 길이와 비슷하며 실제로는 조금 더 길지만 폭은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한 번의 타격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러시아는 거의 6개월 동안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 타격에 6개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이런 타격을 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더 나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 발발 주기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원하지 않았고 러시아 정유시설도 공격하기 싫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처음 타격했을 땐 큰 뉴스였지만 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 말처럼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4년 전 애엔 없던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저희 영상을 비추천하는 러시아봇과 싸우는 데 유용합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정의가 들리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스투그나, 비라, 넵튠 그리고 순양함 모스크바가 침몰할 때의 포효와 같은 소리입니다. 모스크바 ішов на дно. 그때는 정말 큰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적의 군사시설과 정유소가 불타는 장면만큼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것은 큰 뉴스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일어나 예전엔 상상 못했던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이제는 정상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인들이 알길 원하지 않는 점은 침공한 나라가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푸틴의 또 다른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텔레그램의 창립자인 파벨 듀로프를 테러를 방조하고 조장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테러를 저질렀을까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텔레그램이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앱이 과거에 러시아 정부와 협력한 적이 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하지만 푸틴의 문제는 러시아인이 그 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뉴스를 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립자를 공격할 핑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듀로프의 기소 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저를 테러 지원 혐의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러시아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텔레그램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두려워하는 국가의 슬픈 광경입니다.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겠네요. 자국민을 두려워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신문들조차 이 소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이곳 신문들에서도 심지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텔레그램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스콥스키 캄소몰리츠, 특정 집단의 막대한 자금이 국가 메신저 도입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텔레그램을 지지하는 모든 농어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텔레그램이 전선과 국경 지역에서 통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뭐죠? 텔레그램이 애국적 선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 러시아 세계의 이념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는 사적인 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가 국회의원, 공무원, 주지사, 각 부처, 심지어 크렘린과 국민 간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사실 말입니까? 자신의 신문이 당신의 거짓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